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7, 8월 이렇게 수업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시기죠. 우리가 7, 8월의 시간은 단원별 기출을 이렇게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좀 카페에선 다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7, 8월 시기에 우리가 지금 목요일 오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영역으로, 그러니까 문법, 뭐 어휘, 문학독해, 비문학독해 전 영역의 단원별 기출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단원별 정리까지도 이렇게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8월 마지막 주차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자, 이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지금 꼭 필히 들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 우리 시험은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시험은 인사혁신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하고 관계가 없는 몇몇 직렬들은 여전히 그 바뀐 기조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유의미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오히려 국가직 지방직 9급에 바뀐 그 기조 전부터 우리는 국가직과 함께 지방직이 같이 7급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피셋으로 바뀐 거고 이 지방직 7급에서도 그러니까 언어 논리형의 문제들이 9급보다 오히려 더 발빠르게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번 24년, 그러니까 이번 11월 2일에 있을 시험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은 갈 길을 조금 잃었다라고 할까요? 브릿지. 딱 지금 다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걸쳐 있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국어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피셋도 아닌 것이, 그게 22년에는 조금 더 피셋스러워졌다가 그리고 23년에는 피셋을 버렸다고 그랬죠. 버렸다가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25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24년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11월 시험이잖아요. 국가직 지방직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있는 이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방향을 좀 잃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사실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내가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뚫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불안하지 않게 설립을 해드리려고, 설계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이제 시간을 데려왔습니다. 시간을 좀 이렇게 바쁘지만 내용 자체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잘 잡고 가야지 9, 10월 이제 정말 시험이 더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이 시기를 흔들림 없이 잘 가게 되죠. 게다가 국어는 사실 그렇게 이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막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이 말이 나의 컨디션, 수험생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나, 이것까지도 오늘 저의 이 수업과 함께, 이거 수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솔루션을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름을 이제 9, 10월 과정 데스 캠프라고 이름을 이렇게 데려왔고요. 여러분들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하나하나 과목들을 뭉뚱그려서 보지 않고 과목 설계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이널 동영은 있지만 과목을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24년형으로, 24년형에 우리는 브릿지, 다리로 가는 시기라고 그랬죠. 25년 지방직 7급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가장 과도기, 여기 부분을 메꿀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데스캠프식으로 과목을 그리고 설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과목을 설계를 했고 그리고 파이널 동영을 설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두말할 것 없죠. 독해형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여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지방직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의 이런 이제 집단들은요, 되게 여러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뭐 9급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렇게 합류되신 분들도 있고, 혹은 7급 이런 국가직을 준비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지방직 7급만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뚫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셋에서의 언어 지문은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우리가 독해 비문학 지문이라고 한다면 그 글자 수부터가 달라요. 1600자 전후죠. 1600자. 그런데 우리 지칠이라든지 혹은 지구, 국구, 우리의 이제 이 국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험에서의 비문학 지문은 기본 1000자를 넘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오히려 그러면 1600자 전후를 보고 왔던 피셋 준비한 수험생분들한테 유리한 시험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가져가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긴 지문이 아무래도 700자도 많은 편이야. 그러니까 600자 선이 가장 많고요. 가장 좀 많이 나온 게 750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반으로 이렇게 반보다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긴 지문에서는 좀 전체적인 것을 많이 묻는다. 일치, 불일치 문제도 좀 전체적으로 뭐 요약식의 답지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짧은 지문형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조금 더 세밀한, 그러니까 독해형에서의 세밀함, 이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조금 치사해진다. 좀 쉽게 말하자라고 한다면은 더티. 아, 뭐야, 이런 걸 꼬아놓는다고? 어떤 하나의 조사를 보지 못했다든지, 혹은 말을 비슷하게 이게 이런 거였어? 말을 정말 비슷하게 바꿔서 조사 하나 처리, 관형 얻고 부사 얻고 처리, 이쪽에서 지엽, 세밀함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대비를 하셔야겠죠. 이것에 맞게. 그게 우리 이제 9, 10월로 가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챙겨드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스스로 문제를 찾고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더티 지문들을 데려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티 지문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더 정확하게 보는 이런 눈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써놓은 지엽적인 문제까지 총정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식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 있지. 올해 우리는 여전히 어떤 부분들이 있냐? 지칠에서는 여전히 문법이요. 기본적으로 현대 문법, 고전 문법,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에 이르는 이 문법적인 부분하고요. 이른바 국어 규범이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그리고 로마자 외래어는 빠지죠.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맞춤법, 표준어. 하지만 그 20년 이전이나 혹은 지구 국구형에서 공부했던 시기에 너무나 지엽적인 맞춤법 표준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대로 같이 9, 10월 과정 오기 전에 7, 8월 달 단원 정리하면서 공부하신 내용 있죠? 우리 이 문법과 관련된 어휘, 문맥을 보는 맞춤법 표준어 우리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그러한 맞춤법 표준어 문제.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독해형의 문제들보다는 훨씬 지엽성을 띠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이건 안 하면 잊어먹어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 끝내놨어.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공부 여기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것 좀 해볼까 하는 순간 이게 내 머리 뚜껑 위에 올려져 있지 않으면 가져다가 쓸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은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국어 시간은 확보를 해 놓으시고 이 과목들을 분산해서 각기 치고 들어가 줘야 되죠. 그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삭죽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 총정리.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는 여전히 이 문학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달라진 이 9급의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지금 지칠 국어에서랑 완전하게 달라진 부분이죠. 하지만 올해까지는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칠 우리 지방지 7급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챙겨 주셔야 되거든. 아직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내년에는 바뀌겠습니다 라는 말이 없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년형으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이 제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추측인 거지 아직 완벽하게 무언가 지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문제가 그래도 지금 20년 이후의 것으로 보자면 그 이전의 것들보다는 지엽성이 따라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분을 챙겨서 가야 된다. 자, 문학의 양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법처럼 현대가 있고 고전이 있고 다시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지엽성에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야?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 8월 수업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수 있는 지금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 독해형으로 아무래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넣어드릴 거 넣어드리고 기본적으로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답지에 나오는 표현법이라든지 혹은 고전의 운문의 흐름이라든지 여기에서의 좀 그 용어 자체를 모르면 접근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여전히 뭐 이 부분도 뭐 문법이나 문학 총합해가지고 파이널 동형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어때? 그거는 문제로 뭐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것들이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의 지엽적인 부분이 여전히 9급과는 달리 남겨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총정리 잘 하고 들어가야 된다.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압축 정리 잘 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잘 연결시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건은 이 부분이죠. 방금 전 문법을 얘기하면서도 나왔지만 우리 20개 문제 중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당락을 가르는 그 부분이 바로 이 한자와 기본 문맥에 맞는 어휘 혹은 맞춤법 표준어에 맞는 어휘 해서 이런 어휘력 문제가 당연히 올해도 당락과 관련 지어진 그런 문제로 자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마다 지금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데스 캠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로 좀 제시를 해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우리 늦지 않았어요. 뭐 다른 좀 전공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지금 국어가 좀 공부가 안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쪽 가서 단원별 기출 완전 정복을 들으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9, 10월 과정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조각조각 내어진 부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데스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리 찍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되지만 사실 그러면 좀
그 달라진 시험 경향에 대해서 말하기도 좀 안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여 있는 그런 느낌이 더 나기 때문에 좀 라이브 쌩한 느낌이 떨어지잖아. 옷도 입을 수 있어. 하지만 오래 지난 거는 모양이나 이런 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뭔가 숨이 죽어 있고 때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9, 10월 과정 여러분이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부분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꼭 들으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9, 10월 과정에 새로 나오는 게 4개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것도 아니야. 우리 100%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가장 강추드리는 부분은 여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월요일 오후 여기 부분. 사실 이거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월요일 7시 그 시간에 찾아 들으면 그냥 무료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여기 부분이 제가 그 무엇보다 파이널 동영보다 오히려 더 가장 강추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마지막 점검점에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9, 10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뭐 공부가 아주 안 되어 있지는 않아. 그런데 혼자서도 일정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그렇지만 여기 부분은 그게 너무 힘들어. 자료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시간적인 효율성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어떤 부분보다 당락을 가장 결정짓는 이 부분,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고요. 1시간입니다. 1시간에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 55분에서 10분 정도 약간 오버될 때 있고 이럴 때가 조금 있긴 한데, 야, 그 정도? 여러분, 저는 여기 수업에서요. 기본 플러스 심화예요. 너무 독하게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휘, 독해력까지 업이에요. 아, 잘 안 보이겠다. 어휘, 독해력까지 업, 이것만 하면 된다. 덕콕, 어휘, 데스, 캠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덕콕, 어휘, 덕콕. 나는 한국인이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법원직이나 국회직 같은 경우는 와, 무슨 이런 어휘까지 시험에 나오지? 하는 것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시키자면 군무직렬. 하지만 지금 이제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전적인, 생활적인 어휘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오히려 우리를 더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었어. 근데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어때? 시험에 나왔으면 이거 내가 아는 거다? 그냥 놓치고 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 자, 그런 것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고요. 자, 덕콕 어휘편에서는 데스 포인트. 이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 자, 뭐 동자 이음어. 우리 한자. 이번 당락을 가름짓는 문제로 100% 출제입니다. 이번 한자 시험 안 나올까요? 우린 나옵니다. 한자가 나와요. 근데 뭐가 나와? 어디서부터 공부하실 거야? 제가 7, 8월 달에 그래서 부분 8주의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홈워크 드리면서 쭉 이렇게 주제별 한자 어휘에서부터 공부를 해왔지만 사실 이 한자라는 게 그렇죠. 또 안 보면 잊어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저하고 시험에 나올 것들 찝어가면서 자, 예를 들어서 깨달을 가게 똑같은 한자인데 깨달을 가게 꿈깰 교자야. 이런 글자들 어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각성이자 교환이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독해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챙겨가고요. 동자 이음어. 자, 그리고 두 번째 혼동하기 쉬운 어휘. 그래가지고 자, 이 부분 또 시험이 너무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디귿 받침의 걷잡다와 티읕으로 가는 걷잡다 있습니다. 이름하여 한글 맞춤법 57항. 자, 한글 맞춤법 57항은 우리가 잘근잘근 갈아 만든 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요. 자, 근데 그 내용만 봤다고 해서
양이 적지도 않아요. 내용만 봤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특히 한글 맞춤법 57항은 문법 요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또 학습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데스캠프 자 디귿 받침에 걷잡다, 티읕 받침에 걷잡다 어떻게가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문들로 해가지고 점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지금 말씀드리는 문맥으로 보는 어휘 그리고 의미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있죠. 실제 시험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 한자인데요.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문법 구조를 잘 이해하며 문맥에 맞게 이 어휘들이 쓰여 있는지 그리고 아이개자 개발이냐 여의개자 개발이냐 여기에 부상이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은 부상한다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어휘가 들어가야 되냐 문맥에 맞게 어휘 찔러 넣는 것. 자, 이런 문제들 뭐하고 그대로 관련이 있습니까? 독해하고도 관련이 있으면서 그리고 기본 한자 어휘 한자 깔고 가고요. 그리고 맞춤법 표준어까지 깔고 가고 그리고 문법적인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부분보다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데스캠프는 바로 덕콕 어휘 여기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갑니다. 어휘, 독해력까지 업 이것만 하면 된다. 사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 나는 이제 문법도 문제 풀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리고 뭐 이런 문학 같은 것도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 뭐 기본 독해력 이런 걸로 푸는 거라든지 기본 내용들은 되어 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게 사실 어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휘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같이 볼 수 있어? 독해 그리고 문법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는 덕콕 어휘 데스캠프.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어지는 수업이죠. 같은 수업 시간입니다. 바로 이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같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서 같이 시간 재고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최신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2025년 전 24년형 브릿지에 그래서 만들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파이널 마지막 마무리 덕콕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덕콕 동형 데스캠프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그래서 오후 시간입니다. 사실 이쪽 부분은요 제가 따로따로 이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수업을 다 이렇게 개설을 해놨으니까 다 들으세요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저는 여기도 선택이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수요일에 하는 부분은 나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 게 문법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이렇게 다른 직렬을 준비하셨다든지 하면은 자 문법 한자 이것만 하면 된다. 하루예요. 수요일 오후 이제 하루입니다. 덕콕 문법 데스캠프. 자, 그리고 문학 이것만 하면 된다. 목요일 또 하루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덕콕 문학 데스캠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여전히 문학의 문제가 좀 힘들다. 그런데 이 문학에서는 지금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문맥 이해형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필요한 이론들 이런 것들 뭐 이제 문학 용어 같은 거 있잖아. 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하고요. 문맥 이해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인 또 비문학 독해 우리 뭐 필세처럼 그렇게 길게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정말 너무 빠져 있다. 나는 아직
이제 비문학 독해가 좀 안 되는데 왜 비문학 독해만 좀 빠져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비문학 쪽은요, 제가 사실 5월과 6월에 독해를 25년 출제 기초에 맞춰가지고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문학 부분은 크게 뭐가 달라질 건 없잖아. 그리고 가장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꾸준하게 혼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도구로 드리는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찍어 놓은, 나는 아직까지 너무 이쪽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보충을 하십시오. 사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해보셔서 알겠지만 비문학 독해의 문제는요, 어찌됐든지 지식형보다는 내가 읽어내리고 내가 스스로 이걸 이해하고 풀어내릴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또 비문학 독해에 필요한 이론을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6월 그 찍어 놓은 것을 이거 25년형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25년형으로 찍어 놓은 이쪽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표로 제시는 해 드립니다. 각기 데스캠프죠. 이제 마지막 총 정리를 하는. 그래서 이걸 지금 듣고 있으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본인의 이 국어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공부를 좀 7, 8월 달 여기 9월 오기 전에 좀 못한 수험생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꾸준히는 해왔는데 좀 이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 어느 틈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갈 길을 가기는 가는데 좀 뭔가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있을 때가 좀 있어. 내가 부족한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시간이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지금 다른 건 좀 됐는데 어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문법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 나는 독해가 좀 부족해. 나는 문학이 여전히 좀 내 발목이야. 다른 건 되는데. 자,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9, 10월 과정에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브릿지에 맞게 최신형으로 살아 숨쉬는 수업을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거는 기싸움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얼마만큼 기운이 있냐.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가 막 어디로 흩어져.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수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호흡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발맞춰서 이렇게 좀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요. 제가 집어 넣었어요. 이거 이제 좀 잘 보여야 되는데. 빨간색에서 혹시 좀 잘 안 보이나? 이건, 다시 써야겠다. 이건 개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건 개별 신청이고, 국어 클리닉이에요. 이거 국어 클리닉은 당연히 여기 이제 우리 이데아 빌딩에서 무료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무료 클리닉 부분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휘, 우리 방금 말씀드린 어휘 데스캠프 그거 끝난 이 시간 이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시간들. 지금부터는요, 이 2개월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수업으로 가는 거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형, 문맥 이해, 문해력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본인의 말귀 못 알아먹는, 나 분명히 한국인이고 읽을 수는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이거는 맨날 참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이렇게 부족할 때 미리 카톡 신청, 뭐 매주 나오면 뭐 카톡 신청 따로 안 하셔도 되지만 카톡으로 미리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아이디는 이제 더콕이에요. THECOK 해가지고 이제 그 어휘 데스캠프 끝난 바로 그 시간이죠. 오후 8시 여기에서부터. 근데 제가 꼭 부탁 말씀드려요. 여러분 분명히 이번 11월 2일 시험에 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어휘가 가장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어휘는 한자, 뭐 그리고 문법적인 것이 포함되는 뭐 맞춤법 57항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 그 의미론 이쪽 부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독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 해서 이런 거 좀 잘 활용을 해주세요. 저도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매일매일 신청하지 않고 이렇게 또 여러분의 시간이 최고죠.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날 오셔가지고 만나시면 되고요. 오시면 제가 그 마지막 점검점에서 이런 어떻게 함정 훈련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죠. 함정. 이 부분 꼭 말씀드려야겠다. 1600자와 1000자 미만으로 떨어지는, 1000자 미만이 뭐야? 700자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런 지문에서는 뭐가 다르다? 어떤 차이가 있다? 함정을 뚫어놓는 부분의 차이가 있다. 미세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하고 적은 부분에서 일부는 뭐가 더 크게 보이나요? 적은 데서의 일부가 아무래도 더 크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티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찝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 훈련, 이걸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려고 하니까요. 어휘 덕후 여기 시간 유튜브로 집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집에서 듣다가 내가 뭔가 클리닉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후 7시부터 이제 어휘 덕콕 이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그날 뭐 참여도 하고 와서 클리닉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9, 10월 과정을 보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데스캠프. 자, 데스캠프예요. 하나하나 매주마다 이렇게 끝내드릴 거고 합격을 위한 국어학습법은요. 뭉뚱그려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목이 4개 과목이야.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하나씩 이렇게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된다. 디테일의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9, 10월 과정의 덕콕, 어휘 한자 데스 캠프, 문법 데스, 문학 데스, 파이널 동영 모고의 데스로 이제 손해보지 않는, 그동안 고생 다 했는데 마지막 점검 안 돼가지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또 10월 마지막 주에 막 이렇게 또 힘들어하시면 안 되잖아요. 11월 2일이야.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역 데스 캠프로 완전 정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꼼꼼한 이런 스케줄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의 이런 매니저지 뭐. 자, 데스 캠프 수강 대상 어떤 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실전 적용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는 뭐야? 단원별 이런 뭐 이론과 함께 기출 문제 보면서 이론 확실하게 보시고요. 이론이 들어찼지만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전 적용력을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야? 특히 이제 파이널 동영 모고 쪽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너무 막 문제를 드립다 많은 양을 풀리거나 혹은 너무 막 안 나올 난도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혼란스럽게 지문을 막 독해를 어려운 거 보고 가야지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더 잘 풀 수 있어요. 이런 말로 막 지문을 막 너무 5급 가져다가 막 드립다 훈련시키고 이런 짓 안 합니다. 포인트 정리, 데스 포인트 정리로 마지막 점검. 이 마지막 점검이 성적 향상이죠. 포인트 함정. 이걸 볼 수 있는 게 파이널 동영 모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문제 지금 막 눈알이 빠지게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막 눈이 너무 아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옛날 문제를 갖다가 막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브릿지형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무튼 올해 저도 고생,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 뭔가 이렇게 이 브릿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런 부분에서 고생. 아무튼 9급의 문제도 제가 풀려드릴 겁니다. 그 예시 문제들, 문제 너무 좋은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점검, 이런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물음표 부분 이제 해결이 되셨나요? 본인이 내가 어떤 부분을 꼭 가서 들어야겠다.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설계가 잘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더콕 아이디도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소통 창구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려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지금 뭐 정말 많은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그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있으시면은 그 길들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내가 좀 이런 좀 허점들이 많이 보인다,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도 이리저리 좀 보세요. 과목별로 이런 좀 찾아보시고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는 do it 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해놓았고,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마지막 11월 2일 정말 웃고 나오는 시험장에서 웃고 나오실 수 있게 그렇게 9, 10월 과정에 꽉 조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힘내시고요. 저도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저도 같이 힘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